이야기가 시작되기 전 잠시 시간을 내어 이 메시지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닿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당신의 좋아요와 공유 하나가 어둠 속에서 길을 잃은 누군가에게는 등불이 될 수 있습니다. 이 나눔을 통해 당신의 삶에도 하나님의 은총과 평화가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당신이 사랑이라 굳게 믿었던 모든 것이 사실은 사랑이 아니었다는 것을 깨닫는 순간이 있습니다. 그 뼈아픈 진실을 마주하는 순간 세상이 무너져 내리는 듯한 충격을 받게 됩니다. 그것은 사랑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통제였고 교묘한 왜곡이었으며 보이지 않게 당신의 영혼을 서서히 갉아먹는 행위였습니다. 당신은 그 관계 속에서 신뢰를 보냈고 모든 것을 내어주었으며 좋은 사람이 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그 대가로 돌아온 것은 친밀함이라는 가면 아래 당신의 영혼이 조용히 해체되는 끔찍한 경험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나르시시스트적 학대가 남기는 깊은 상흔입니다. 가장 끔찍한 부분은 단순히 그들이 당신에게 무슨 짓을 했는지가 아닙니다. 그들의 가면이 벗겨졌을 때 당신에게 무엇이 남았는가 하는 점입니다. 이제 전쟁터는 더 이상 바깥 세상에 있지 않습니다. 그 전쟁은 바로 당신의 내면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무언가를 다시 세우기 전에 치유나 희망 혹은 강인함에 대해 이야기하기 전에 우리는 먼저 이 심리적 폐허가 무엇인지 명확하게 인식해야 합니다. 이것은 감상적인 이야기가 아닙니다. 긍정의 힘으로 대충 덮어버릴 수 있는 문제도 아닙니다. 이 과정은 당신에게 결코 아름답지 않은 모습의 거울을 똑바로 응시하라고 요구하기에 잔인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당신은 스스로에게 인정해야만 합니다. 내가 조종당했다는 것을, 속았다는 것을, 그리고 현실 감각마저 조종당하는 가스라이팅을 당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당신의 옳고 그름에 대한 판단 기준이 교묘하지만 근본적으로 훼손되었다는 것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리고 더 가슴 아픈 것은 당신이 그 모든 것을 참아냈다는 사실입니다. 어쩌면 그것이 사랑이라고 착각했기 때문에 혹은 당신의 헌신이 언젠가 그들을 변화시킬 것이라고 믿었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조금만 더 사랑하고 조금만 더 희생하고 조금만 더 곁에 머무르면 모든 것이 괜찮아질 것이라고 믿었을 겁니다. 하지만 결과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사실이 지금 당신을 괴롭히고 있습니다. 나르시시스트적 학대는 단순한 감정적 고통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의 인식체계를 뒤흔드는 인식론적 혼돈입니다. 당신은 자기 자신의 마음조차 믿을 수 없게 됩니다. 무엇이 진짜인지 더 이상 알 수 없습니다. 자신의 기억과 동기마저 의심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진짜 피해입니다. 인지적 파편화, 즉 생각이 조각나는 경험입니다. 한때 당신의 길을 안내하던 믿음직한 나침반이었던 직관은 이제 녹슬고 망가져 버렸습니다. 당신은 모든 것을 재차 확인하고 의심합니다. 아무 잘못도 하지 않았는데 사과하고 당신이 채워줄 필요가 없는 상대방의 요구를 미리 예측하며 전전긍긍합니다. 갈등 상황에서는 몸을 움츠리고 누군가 목소리를 조금만 높여도 깜짝 놀라며 대화 속에서 숨겨진 함정을 찾기 위해 온 신경을 곤두세웁니다. 이것은 치유가 아닙니다. 이것은 조건화, 즉 길들여진 것입니다. 당신은 살아남기 위해 스스로를 배신하도록 훈련받은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폐허 더미에 어떻게 접근해야 할까요? 첫째, 그 이름을 정확히 불러야 합니다. 낭만적으로 포장하지 마십시오. 합리화하지도 마십시오. 영적으로 해석하려 들지도 마십시오. 그저 있는 그대로의 이름을 부르십시오. 이것은 학대입니다.
명백한 심리적 학대입니다. 독이 되는 관계나 복잡한 사이 같은 완곡한 표현으로 본질을 흐리지 마십시오. 만약 누군가가 조직적으로 당신의 자신감을 무너뜨리고 당신을 고립시키고 당신이 솔직할 때 벌을 주고 자기 자신을 포기할 때 보상을 주었다면 그것은 명백한 학대입니다. 이름을 명확히 부르는 것은 혼돈 속에서 질서를 세우는 첫걸음입니다. 당신이 이름 붙이기를 거부하는 것은 결코 고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름을 붙이고 나면 또 다른 유혹에 직면하게 됩니다. 바로 피해자라는 정체성 안에 머물고 싶은 유혹입니다. 이것은 매우 까다로운 문제입니다. 당신은 분명 피해자였습니다. 그 사실을 부정하는 것은 또 다른 형태의 자기 기만일 뿐입니다. 하지만 위험은 그 상처를 중심으로 당신의 정체성을 쌓아 올리는 데 있습니다. 고통은 실제했고 트라우마도 실제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당신의 이름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당신의 고통 속에 주저앉아 그곳을 영원한 거처처럼 꾸며서는 안 됩니다. 만약 그렇게 한다면 당신은 가해자에게 두 번째 승리를 안겨주는 셈입니다. 그들이 당신의 평화를 빼앗아갔다면 당신의 미래까지 빼앗아가게 내버려 두지 마십시오. 이제 조금 불편하지만 반드시 필요한 이야기를 해야겠습니다. 회복 과정의 일부는 당신이 그 위험 신호를 놓쳤다는 것, 당신 자신의 본능을 무시했다는 것, 어쩌면 진실보다는 환상을 선택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이것이 당신을 어리석게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당신을 인간답게 만드는 것입니다. 특히 감정적 방치가 당연시되고 사랑이 조건적이었던 환경에서 자랐다면 더욱 그렇습니다. 당신의 필요를 억눌러야만 애정을 얻을 수 있었던 환경이었다면 그 학대는 오히려 익숙하게 느껴졌을 것입니다. 그것이 옳아서가 아니라 이미 알고 있는 고통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간은 비록 고통스러울지라도 자신이 아는 것에 매달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제거는 당신의 마음이 상처받았을 뿐만 아니라 완전히 재구성되었다는 냉정한 현실 인식에서 시작됩니다. 여기에는 겸손이 필요합니다. 겸손은 나약함이 아닙니다. 그것은 진실을 회피하지 않고 똑바로 바라볼 수 있는 용기입니다. 나는 속았다. 나는 이용당했다. 나는 부서졌다. 하지만 나는 그곳에 머물지 않을 것이다. 나를 아프게 한 존재처럼 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책임이 등장합니다. 일어난 일 중 어떤 것도 당신의 잘못은 아니지만 이제 그것을 치유하는 것은 온전히 당신의 책임입니다. 아무도 당신을 대신해 그 일을 해줄 수 없습니다. 친구도 상담사도 당신의 다음 연인도 아닙니다. 오직 당신 자신만이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회복이라는 여정이 짊어져야 할 실존적 무게입니다. 당신은 벽돌 한 장 한 장을 쌓듯 하루하루 당신의 삶을 다시 세우기로 선택해야 합니다. 당신은 스스로의 부활을 설계하는 건축가가 되어야 합니다. 그 시작은 거창한 선언이 아니라 작고 규율 있는 행동에서 비롯됩니다. 당신이 있는 바로 그곳에서 시작하십시오. 아침에 일어나 잠자리를 정돈하는 겁니다. 그것이 당신의 트라우마를 고쳐주기 때문이 아닙니다. 한때 완전히 통제 불가능하게 느껴졌던 세상에 대한 통제력을 되찾는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영양가 있는 음식을 챙겨 먹고 산책을 나가고 1시간 동안 휴대폰을 꺼두십시오. 거울 속 당신의 눈을 다시 바라보며 말하십시오. 나는 여기에 있고 나는 소중하다. 이것들은 단순한 과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당신의 가치를 선언하는 행위입니다.
폐허 속에서 새로운 자아를 천천히 조각해 나가는 방법입니다. 이 과정은 고통스럽습니다. 당신은 많은 것을 애도하게 될 것입니다. 당신에게 상처 준 사람뿐만 아니라 그 모든 것을 견뎌냈던 과거의 당신 자신을 애도하게 될 것입니다. 잃어버린 세월, 쏟아부었던 에너지, 조종당했던 희망을 슬퍼하게 될 것입니다. 마음껏 슬퍼하십시오. 부활이 있기 전엔 십자가의 고통이 있어야 하듯 죽음 없이는 어떠한 변화도 일어날 수 없습니다. 당신 안에 무언가가 죽었습니다. 괜찮습니다. 그 부분은 죽어야만 했습니다. 이제 그 잿더미 위에서 더 강한 무언가가 태어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복수가 아닙니다. 누군가가 틀렸다는 것을 증명하려는 것도 아닙니다. 이것은 당신 스스로가 존중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과정입니다. 자신의 목소리를 배신하지 않는 사람, 완벽해서가 아니라 정직하기에 세상 속으로 고개를 들고 걸어나갈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결국 당신은 느끼기 시작할 것입니다. 극적이거나 하룻밤 사이의 변화가 아닌 미묘한 변화를 말입니다. 더 이상 아니오라고 말할 때 불안해하지 않는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누가 지켜보는지 의식하지 않고 웃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죄책감 없이 자신의 필요를 표현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성장이고 그것이 진정한 자유입니다. 그리고 가장 아름다운 부분은 그 누구도 당신에게 이 자유를 가져다 주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당신이 스스로 쟁취한 것입니다. 당신은 자신에게로 돌아오기 위해 발버둥 쳤습니다. 이제 그 누구도 그것을 다시는 빼앗아갈 수 없습니다. 당신은 마침내 당신이 누구인지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일단 당신이 누구인지 알게 되면 그 어떤 나르시시스트도, 조종자도, 학대자도, 거짓말쟁이도 다시는 당신을 무너뜨릴 수 없습니다. 이것이 당신의 새로운 이야기의 시작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그 이후의 삶입니다. 폐허가 아니라 재탄생입니다. 혹시 당신이 과거의 당신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예전의 나로 돌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하지만 그 질문 자체가 문제의 일부입니다. 목표는 과거의 당신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람은 이제 없습니다. 순진하고 희망에 찼으며 당신을 취약하게 만들었던 방식의 연약함을 가졌던 그 버전의 당신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비극적으로 들릴지 모르지만 이것은 동시에 기회이기도 합니다. 당신에게 남은 것은 과거의 복제품이 아닌 더 진실하고 회복력 있으며 통합된 자아를 재건할 기회이기 때문입니다. 그 과정은 치유나 용서, 심지어 통찰로 시작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책임으로 시작됩니다. 책임감은 피해자 의식의 해독제입니다. 학대의 피해자라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피해자 의식 속에서 사는 것은 당신의 주체성을 다시 한번 포기하는 것입니다. 학대는 한 번 당신의 자율성을 빼앗아갔습니다. 두 번 빼앗기게 두지 마십시오. 마치 전쟁의 폐허 위에서 우리 부모님 세대가 벽돌 한 장 한 장을 쌓아 오늘을 이룩했듯이 당신도 당신의 삶을 그렇게 재건해야 합니다. 당신의 주변 환경을 정리하십시오. 당신의 공간이 혼란스럽고 방치되어 있다면 당신의 마음도 그럴 것입니다. 주변을 정돈함으로써 당신은 영혼을 정돈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당신의 이야기를 관리하십시오. 나는 회복 불가능할 정도로 망가졌어 라는 이야기를 스스로에게 하는 것을 멈추십시오. 그 서사는 유혹적이지만 거짓말입니다. 진실은 당신이 상처 입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상처 입은 것은 치유될 수 있습니다. 흉터가 남은 것은 더 강해질 수 있습니다.
책임을 지는 것은 비난을 감수하는 것과 다릅니다. 비난은 과거를 향합니다. 하지만 책임은 미래를 향합니다. 이제 무엇을 할 것인가? 당신에게 일어난 일을 가지고 무엇을 할 것인가? 라고 묻습니다. 절망과 냉소 속으로 무너지겠습니까? 아니면 더디고 고통스럽고 불완전하더라도 결의를 다지고 일어서겠습니까? 일관된 시간에 일어나고 당신의 몸을 돌보십시오. 당신의 목소리가 떨리더라도 아니라고 말해야 할 땐 아니라고 말하십시오. 당신을 오해하기로 작정한 사람들에게 더 이상 당신 자신을 설명하려 애쓰지 마십시오. 이 모든 것을 행하는 동안 당신은 오랫동안 묻혀있던 무언가, 바로 자기 존중감이 희미하게 돌아오는 것을 느끼기 시작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초석입니다. 자신감도 행복도 아닌 자기 존중감입니다. 일단 당신이 당신의 진실성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행동하기 시작하면 당신은 스스로의 가치를 인식하기 시작합니다. 누군가 당신을 선택했기 때문이 아니라 당신이 당신 자신을 선택했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자유는 책임의 부재가 아니라 책임의 결과입니다. 당신이 당신의 마음과 시간, 습관을 다스릴 때 당신은 더 이상 혼돈의 자비에 휘둘리지 않습니다. 당신은 더 이상 반응적으로 살지 않습니다. 당신은 주체적인 존재가 됩니다. 이 과정에서 당신을 지켜줄 가장 강력한 도구는 바로 경계선을 세우는 것입니다. 경계선은 당신을 세상으로부터 차단하는 벽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이 세상 속에서 똑바로 서 있을 수 있도록 지지해주는 기초입니다. 당신의 시간, 에너지, 감정적 공간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당신은 누구에게도 당신의 마음과 시간에 접근할 권리를 빚지지 않았습니다. 경계선을 세우기 시작하면 사람들을 잃게 될 것입니다. 당신은 이기적이다, 차갑다, 까다롭다는 말을 듣게 될 것입니다. 특히 당신의 경계가 무너졌을 때 이득을 보던 사람들로부터 말입니다. 그들은 당신이 변했다고 비난할 것이고 그들의 말은 맞습니다. 당신은 변했습니다. 당신은 더 이상 누군가의 불안감을 위한 희생양이 되기를 거부합니다. 그것은 잔인함이 아니라 명확함이며 온전함입니다. 당신을 진정으로 아끼는 사람들은 당신의 경계선을 불쾌하게 여기지 않을 것입니다. 그들은 그것을 존중할 것입니다. 당신의 아니오가 거절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스스로를 존중하는 법을 배우고 있다는 것을 이해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결코 쉬운 길이 아닙니다. 하지만 반드시 가야만 하는 길입니다. 경계선 없이는 당신은 타인의 역기능 속으로 흡수될 위험에 처해 있습니다. 생존은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당신을 파괴하려 했던 모든 것을 가지고 당신의 힘의 기초로 바꾸겠다고 결심하십시오. 그렇게 할 때 당신은 단지 치유되는 것이 아니라 초월하게 됩니다. 당신은 다시 일어섭니다. 과거의 낡은 자아가 아닌 더 용감하고 더 지혜로우며 더 온전한 새로운 자아를 재건합니다. 이것이 바로 목적의 힘입니다. 그것은 당신이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벽돌 한 장 한 장, 행동 하나하나, 하루하루 쌓아 올리는 것입니다. 그러다 어느 날 뒤를 돌아보면 과거가 당신을 망친 것이 아니라 당신을 단련시켰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불길이 당신을 삼킨 것이 아니라 당신을 재련했다는 것을, 그리고 고통이 승리하지 못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당신이 그 고통의 의미를 스스로 결정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야말로 트라우마를 진정으로 초월하는 것입니다. 그것으로부터 도망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사용하고 그것으로부터 성장하여 다시는 같은 방식으로 무너질 수 없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당신의 새로운 시작을, 당신의 위대한 재건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당신의 삶에 하나님 이야기가 시작되기 전 잠시 시간을 내어 이 메시지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닿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당신의 좋아요와 공유 하나가 어둠 속에서 길을 잃은 누군가에게는 등불이 될 수 있습니다. 이 나눔을 통해 당신의 삶에도 하나님의 은총과 평화가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당신이 사랑이라 굳게 믿었던 모든 것이 사실은 사랑이 아니었다는 것을 깨닫는 순간이 있습니다. 그 뼈아픈 진실을 마주하는 순간 세상이 무너져 내리는 듯한 충격을 받게 됩니다. 그것은 사랑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통제였고 교묘한 왜곡이었으며 보이지 않게 당신의 영혼을 서서히 갉아먹는 행위였습니다. 당신은 그 관계 속에서 신뢰를 보냈고 모든 것을 내어주었으며 좋은 사람이 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그 대가로 돌아온 것은 친밀함이라는 가면 아래 당신의 영혼이 조용히 해체되는 끔찍한 경험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나르시시스트적 학대가 남기는 깊은 상흔입니다. 가장 끔찍한 부분은 단순히 그들이 당신에게 무슨 짓을 했는지가 아닙니다. 그들의 가면이 벗겨졌을 때 당신에게 무엇이 남았는가 하는 점입니다. 이제 전쟁터는 더 이상 바깥 세상에 있지 않습니다. 그 전쟁은 바로 당신의 내면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무언가를 다시 세우기 전에 치유나 희망 혹은 강인함에 대해 이야기하기 전에 우리는 먼저 이 심리적 폐허가 무엇인지 명확하게 인식해야 합니다. 이것은 감상적인 이야기가 아닙니다. 긍정의 힘으로 대충 덮어버릴 수 있는 문제도 아닙니다. 이 과정은 당신에게 결코 아름답지 않은 모습의 거울을 똑바로 응시하라고 요구하기에 잔인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당신은 스스로에게 인정해야만 합니다. 내가 조종당했다는 것을, 속았다는 것을, 그리고 현실 감각마저 조종당하는 가스라이팅을 당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당신의 옳고 그름에 대한 판단 기준이 교묘하지만 근본적으로 훼손되었다는 것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리고 더 가슴 아픈 것은 당신이 그 모든 것을 참아냈다는 사실입니다. 어쩌면 그것이 사랑이라고 착각했기 때문에 혹은 당신의 헌신이 언젠가 그들을 변화시킬 것이라고 믿었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조금만 더 사랑하고 조금만 더 희생하고 조금만 더 곁에 머무르면 모든 것이 괜찮아질 것이라고 믿었을 겁니다. 하지만 결과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사실이 지금 당신을 괴롭히고 있습니다. 나르시시스트적 학대는 단순한 감정적 고통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의 인식체계를 뒤흔드는 인식론적 혼돈입니다. 당신은 자기 자신의 마음조차 믿을 수 없게 됩니다. 무엇이 진짜인지 더 이상 알 수 없습니다. 자신의 기억과 동기마저 의심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진짜 피해입니다. 인지적 파편화, 즉 생각이 조각나는 경험입니다. 한때 당신의 길을 안내하던 믿음직한 나침반이었던 직관은 이제 녹슬고 망가져 버렸습니다. 당신은 모든 것을 재차 확인하고 의심합니다. 아무 잘못도 하지 않았는데 사과하고 당신이 채워줄 필요가 없는 상대방의 요구를 미리 예측하며 전전긍긍합니다. 갈등 상황에서는 몸을 움츠리고 누군가 목소리를 조금만 높여도 깜짝 놀라며 대화 속에서 숨겨진 함정을 찾기 위해 온 신경을 곤두세웁니다. 이것은 치유가 아닙니다. 이것은 조건화, 즉 길들여진 것입니다. 당신은 살아남기 위해 스스로를 배신하도록 훈련받은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폐허 더미에 어떻게 접근해야 할까요? 첫째, 그 이름을 정확히 불러야 합니다. 낭만적으로 포장하지 마십시오. 합리화하지도 마십시오. 영적으로 해석하려 들지도 마십시오.
그저 있는 그대로의 이름을 부르십시오. 이것은 학대입니다. 명백한 심리적 학대입니다. 독이 되는 관계나 복잡한 사이 같은 완곡한 표현으로 본질을 흐리지 마십시오. 만약 누군가가 조직적으로 당신의 자신감을 무너뜨리고 당신을 고립시키고 당신이 솔직할 때 벌을 주고 자기 자신을 포기할 때 보상을 주었다면 그것은 명백한 학대입니다. 이름을 명확히 부르는 것은 혼돈 속에서 질서를 세우는 첫걸음입니다. 당신이 이름 붙이기를 거부하는 것은 결코 고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름을 붙이고 나면 또 다른 유혹에 직면하게 됩니다. 바로 피해자라는 정체성 안에 머물고 싶은 유혹입니다. 이것은 매우 까다로운 문제입니다. 당신은 분명 피해자였습니다. 그 사실을 부정하는 것은 또 다른 형태의 자기 기만일 뿐입니다. 하지만 위험은 그 상처를 중심으로 당신의 정체성을 쌓아 올리는 데 있습니다. 고통은 실제했고 트라우마도 실제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당신의 이름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당신의 고통 속에 주저앉아 그곳을 영원한 거처처럼 꾸며서는 안 됩니다. 만약 그렇게 한다면 당신은 가해자에게 두 번째 승리를 안겨주는 셈입니다. 그들이 당신의 평화를 빼앗아갔다면 당신의 미래까지 빼앗아가게 내버려 두지 마십시오. 이제 조금 불편하지만 반드시 필요한 이야기를 해야겠습니다. 회복 과정의 일부는 당신이 그 위험 신호를 놓쳤다는 것, 당신 자신의 본능을 무시했다는 것, 어쩌면 진실보다는 환상을 선택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이것이 당신을 어리석게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당신을 인간답게 만드는 것입니다. 특히 감정적 방치가 당연시되고 사랑이 조건적이었던 환경에서 자랐다면 더욱 그렇습니다. 당신의 필요를 억눌러야만 애정을 얻을 수 있었던 환경이었다면 그 학대는 오히려 익숙하게 느껴졌을 것입니다. 그것이 옳아서가 아니라 이미 알고 있는 고통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간은 비록 고통스러울지라도 자신이 아는 것에 매달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제거는 당신의 마음이 상처받았을 뿐만 아니라 완전히 재구성되었다는 냉정한 현실 인식에서 시작됩니다. 여기에는 겸손이 필요합니다. 겸손은 나약함이 아닙니다. 그것은 진실을 회피하지 않고 똑바로 바라볼 수 있는 용기입니다. 나는 속았다. 나는 이용당했다. 나는 부서졌다. 하지만 나는 그곳에 머물지 않을 것이다. 나를 아프게 한 존재처럼 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책임이 등장합니다. 일어난 일 중 어떤 것도 당신의 잘못은 아니지만 이제 그것을 치유하는 것은 온전히 당신의 책임입니다. 아무도 당신을 대신해 그 일을 해줄 수 없습니다. 친구도, 상담사도, 당신의 다음 연인도 아닙니다. 오직 당신 자신만이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회복이라는 여정이 짊어져야 할 실존적 무게입니다. 당신은 벽돌 한 장 한 장을 쌓듯 하루하루 당신의 삶을 다시 세우기로 선택해야 합니다. 당신은 스스로의 부활을 설계하는 건축가가 되어야 합니다. 그 시작은 거창한 선언이 아니라 작고 규율 있는 행동에서 비롯됩니다. 당신이 있는 바로 그곳에서 시작하십시오. 아침에 일어나 잠자리를 정돈하는 겁니다. 그것이 당신의 트라우마를 고쳐주기 때문이 아닙니다. 한때 완전히 통제 불가능하게 느껴졌던 세상에 대한 통제력을 되찾는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영양가 있는 음식을 챙겨 먹고 산책을 나가고 1시간 동안 휴대폰을 꺼두십시오. 거울 속 당신의 눈을 다시 바라보며 말하십시오. 나는 여기에 있고 나는 소중하다. 이것들은 단순한 과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당신의 가치를 선언하는 행위입니다. 폐허 속에서 새로운 자아를 천천히 조각해 나가는 방법입니다. 이 과정은 고통스럽습니다. 당신은 많은 것을 애도하게 될 것입니다. 당신에게 상처 준 사람뿐만 아니라 그 모든 것을 견뎌냈던 과거의 당신 자신을 애도하게 될 것입니다. 잃어버린 세월, 쏟아부었던 에너지, 조종당했던 희망을 슬퍼하게 될 것입니다. 마음껏 슬퍼하십시오. 부활이 있기 전엔 십자가의 고통이 있어야 하듯 죽음 없이는 어떠한 변화도 일어날 수 없습니다. 당신 안에 무언가가 죽었습니다. 괜찮습니다. 그 부분은 죽어야만 했습니다. 이제 그 잿더미 위에서 더 강한 무언가가 태어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복수가 아닙니다. 누군가가 틀렸다는 것을 증명하려는 것도 아닙니다. 이것은 당신 스스로가 존중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과정입니다. 자신의 목소리를 배신하지 않는 사람, 완벽해서가 아니라 정직하기에 세상 속으로 고개를 들고 걸어나갈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결국 당신은 느끼기 시작할 것입니다. 극적이거나 하룻밤 사이의 변화가 아닌 미묘한 변화를 말입니다. 더 이상 아니오라고 말할 때 불안해하지 않는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누가 지켜보는지 의식하지 않고 웃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죄책감 없이 자신의 필요를 표현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성장이고 그것이 진정한 자유입니다. 그리고 가장 아름다운 부분은 그 누구도 당신에게 이 자유를 가져다 주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당신이 스스로 쟁취한 것입니다. 당신은 자신에게로 돌아오기 위해 발버둥 쳤습니다. 이제 그 누구도 그것을 다시는 빼앗아갈 수 없습니다. 당신은 마침내 당신이 누구인지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일단 당신이 누구인지 알게 되면 그 어떤 나르시시스트도, 조종자도, 학대자도, 거짓말쟁이도 다시는 당신을 무너뜨릴 수 없습니다. 이것이 당신의 새로운 이야기의 시작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그 이후의 삶입니다. 폐허가 아니라 재탄생입니다. 혹시 당신이 과거의 당신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예전의 나로 돌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하지만 그 질문 자체가 문제의 일부입니다. 목표는 과거의 당신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람은 이제 없습니다. 순진하고 희망에 찼으며 당신을 취약하게 만들었던 방식의 연약함을 가졌던 그 버전의 당신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비극적으로 들릴지 모르지만 이것은 동시에 기회이기도 합니다. 당신에게 남은 것은 과거의 복제품이 아닌 더 진실하고 회복력 있으며 통합된 자아를 재건할 기회이기 때문입니다. 그 과정은 치유나 용서, 심지어 통찰로 시작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책임으로 시작됩니다. 책임감은 피해자 의식의 해독제입니다. 학대의 피해자라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피해자 의식 속에서 사는 것은 당신의 주체성을 다시 한번 포기하는 것입니다. 학대는 한 번 당신의 자율성을 빼앗아갔습니다. 두 번 빼앗기게 두지 마십시오. 마치 전쟁의 폐허 위에서 우리 부모님 세대가 벽돌 한 장 한 장을 쌓아 오늘을 이룩했듯이 당신도 당신의 삶을 그렇게 재건해야 합니다. 당신의 주변 환경을 정리하십시오. 당신의 공간이 혼란스럽고 방치되어 있다면 당신의 마음도 그럴 것입니다. 주변을 정돈함으로써 당신은 영혼을 정돈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당신의 이야기를 관리하십시오. 나는 회복 불가능할 정도로 망가졌어 라는 이야기를 스스로에게 하는 것을 멈추십시오. 그 서사는 유혹적이지만 거짓말입니다. 진실은 당신이 상처 입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상처 입은 것은 치유될 수 있습니다.
흉터가 남은 것은 더 강해질 수 있습니다. 책임을 지는 것은 비난을 감수하는 것과 다릅니다. 비난은 과거를 향합니다. 하지만 책임은 미래를 향합니다. 이제 무엇을 할 것인가? 당신에게 일어난 일을 가지고 무엇을 할 것인가? 라고 묻습니다. 절망과 냉소 속으로 무너지겠습니까? 아니면 더디고 고통스럽고 불완전하더라도 결의를 다지고 일어서겠습니까? 일관된 시간에 일어나고 당신의 몸을 돌보십시오. 당신의 목소리가 떨리더라도 아니라고 말해야 할 땐 아니라고 말하십시오. 당신을 오해하기로 작정한 사람들에게 더 이상 당신 자신을 설명하려 애쓰지 마십시오. 이 모든 것을 행하는 동안 당신은 오랫동안 묻혀있던 무언가, 바로 자기 존중감이 희미하게 돌아오는 것을 느끼기 시작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초석입니다. 자신감도 행복도 아닌 자기 존중감입니다. 일단 당신이 당신의 진실성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행동하기 시작하면 당신은 스스로의 가치를 인식하기 시작합니다. 누군가 당신을 선택했기 때문이 아니라 당신이 당신 자신을 선택했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자유는 책임의 부재가 아니라 책임의 결과입니다. 당신이 당신의 마음과 시간, 습관을 다스릴 때 당신은 더 이상 혼돈의 자비에 휘둘리지 않습니다. 당신은 더 이상 반응적으로 살지 않습니다. 당신은 주체적인 존재가 됩니다. 이 과정에서 당신을 지켜줄 가장 강력한 도구는 바로 경계선을 세우는 것입니다. 경계선은 당신을 세상으로부터 차단하는 벽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이 세상 속에서 똑바로 서 있을 수 있도록 지지해주는 기초입니다. 당신의 시간, 에너지, 감정적 공간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당신은 누구에게도 당신의 마음과 시간에 접근할 권리를 빚지지 않았습니다. 경계선을 세우기 시작하면 사람들을 잃게 될 것입니다. 당신은 이기적이다, 차갑다, 까다롭다는 말을 듣게 될 것입니다. 특히 당신의 경계가 무너졌을 때 이득을 보던 사람들로부터 말입니다. 그들은 당신이 변했다고 비난할 것이고 그들의 말은 맞습니다. 당신은 변했습니다. 당신은 더 이상 누군가의 불안감을 위한 희생양이 되기를 거부합니다. 그것은 잔인함이 아니라 명확함이며 온전함입니다. 당신을 진정으로 아끼는 사람들은 당신의 경계선을 불쾌하게 여기지 않을 것입니다. 그들은 그것을 존중할 것입니다. 당신의 아니오가 거절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스스로를 존중하는 법을 배우고 있다는 것을 이해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결코 쉬운 길이 아닙니다. 하지만 반드시 가야만 하는 길입니다. 경계선 없이는 당신은 타인의 역기능 속으로 흡수될 위험에 처해 있습니다. 생존은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당신을 파괴하려 했던 모든 것을 가지고 당신의 힘의 기초로 바꾸겠다고 결심하십시오. 그렇게 할 때 당신은 단지 치유되는 것이 아니라 초월하게 됩니다. 당신은 다시 일어섭니다. 과거의 낡은 자아가 아닌 더 용감하고 더 지혜로우며 더 온전한 새로운 자아를 재건합니다. 이것이 바로 목적의 힘입니다. 그것은 당신이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벽돌 한 장 한 장, 행동 하나하나, 하루하루 쌓아 올리는 것입니다. 그러다 어느 날 뒤를 돌아보면 과거가 당신을 망친 것이 아니라 당신을 단련시켰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불길이 당신을 삼킨 것이 아니라 당신을 재련했다는 것을, 그리고 고통이 승리하지 못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당신이 그 고통의 의미를 스스로 결정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야말로 트라우마를 진정으로 초월하는 것입니다. 그것으로부터 도망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사용하고 그것으로부터 성장하여
다시는 같은 방식으로 무너질 수 없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당신의 새로운 시작을, 당신의 위대한 재건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당신의 삶에 하나님 이야기가 시작되기 전 잠시 시간을 내어 이 메시지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닿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당신의 좋아요와 공유 하나가 어둠 속에서 길을 잃은 누군가에게는 등불이 될 수 있습니다. 이 나눔을 통해 당신의 삶에도 하나님의 은총과 평화가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당신이 사랑이라 굳게 믿었던 모든 것이 사실은 사랑이 아니었다는 것을 깨닫는 순간이 있습니다. 그 뼈아픈 진실을 마주하는 순간 세상이 무너져 내리는 듯한 충격을 받게 됩니다. 그것은 사랑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통제였고 교묘한 왜곡이었으며 보이지 않게 당신의 영혼을 서서히 갉아먹는 행위였습니다. 당신은 그 관계 속에서 신뢰를 보냈고 모든 것을 내어주었으며 좋은 사람이 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그 대가로 돌아온 것은 친밀함이라는 가면 아래 당신의 영혼이 조용히 해체되는 끔찍한 경험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나르시시스트적 학대가 남기는 깊은 상흔입니다. 가장 끔찍한 부분은 단순히 그들이 당신에게 무슨 짓을 했는지가 아닙니다. 그들의 가면이 벗겨졌을 때 당신에게 무엇이 남았는가 하는 점입니다. 이제 전쟁터는 더 이상 바깥 세상에 있지 않습니다. 그 전쟁은 바로 당신의 내면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무언가를 다시 세우기 전에 치유나 희망 혹은 강인함에 대해 이야기하기 전에 우리는 먼저 이 심리적 폐허가 무엇인지 명확하게 인식해야 합니다. 이것은 감상적인 이야기가 아닙니다. 긍정의 힘으로 대충 덮어버릴 수 있는 문제도 아닙니다. 이 과정은 당신에게 결코 아름답지 않은 모습의 거울을 똑바로 응시하라고 요구하기에 잔인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당신은 스스로에게 인정해야만 합니다. 내가 조종당했다는 것을, 속았다는 것을, 그리고 현실 감각마저 조종당하는 가스라이팅을 당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당신의 옳고 그름에 대한 판단 기준이 교묘하지만 근본적으로 훼손되었다는 것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리고 더 가슴 아픈 것은 당신이 그 모든 것을 참아냈다는 사실입니다. 어쩌면 그것이 사랑이라고 착각했기 때문에 혹은 당신의 헌신이 언젠가 그들을 변화시킬 것이라고 믿었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조금만 더 사랑하고 조금만 더 희생하고 조금만 더 곁에 머무르면 모든 것이 괜찮아질 것이라고 믿었을 겁니다. 하지만 결과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사실이 지금 당신을 괴롭히고 있습니다. 나르시시스트적 학대는 단순한 감정적 고통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의 인식체계를 뒤흔드는 인식론적 혼돈입니다. 당신은 자기 자신의 마음조차 믿을 수 없게 됩니다. 무엇이 진짜인지 더 이상 알 수 없습니다. 자신의 기억과 동기마저 의심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진짜 피해입니다. 인지적 파편화, 즉 생각이 조각나는 경험입니다. 한때 당신의 길을 안내하던 믿음직한 나침반이었던 직관은 이제 녹슬고 망가져 버렸습니다. 당신은 모든 것을 재차 확인하고 의심합니다. 아무 잘못도 하지 않았는데 사과하고 당신이 채워줄 필요가 없는 상대방의 요구를 미리 예측하며 전전긍긍합니다. 갈등 상황에서는 몸을 움츠리고 누군가 목소리를 조금만 높여도 깜짝 놀라며 대화 속에서 숨겨진 함정을 찾기 위해 온 신경을 곤두세웁니다. 이것은 치유가 아닙니다. 이것은 조건화, 즉 길들여진 것입니다. 당신은 살아남기 위해 스스로를 배신하도록 훈련받은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폐허 더미에 어떻게 접근해야 할까요? 첫째, 그 이름을 정확히 불러야 합니다. 낭만적으로 포장하지 마십시오.
합리화하지도 마십시오. 영적으로 해석하려 들지도 마십시오. 그저 있는 그대로의 이름을 부르십시오. 이것은 학대입니다. 명백한 심리적 학대입니다. 독이 되는 관계나 복잡한 사이 같은 완곡한 표현으로 본질을 흐리지 마십시오. 만약 누군가가 조직적으로 당신의 자신감을 무너뜨리고 당신을 고립시키고 당신이 솔직할 때 벌을 주고 자기 자신을 포기할 때 보상을 주었다면 그것은 명백한 학대입니다. 이름을 명확히 부르는 것은 혼돈 속에서 질서를 세우는 첫걸음입니다. 당신이 이름 붙이기를 거부하는 것은 결코 고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름을 붙이고 나면 또 다른 유혹에 직면하게 됩니다. 바로 피해자라는 정체성 안에 머물고 싶은 유혹입니다. 이것은 매우 까다로운 문제입니다. 당신은 분명 피해자였습니다. 그 사실을 부정하는 것은 또 다른 형태의 자기기만일 뿐입니다. 하지만 위험은 그 상처를 중심으로 당신의 정체성을 쌓아 올리는 데 있습니다. 고통은 실제했고 트라우마도 실제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당신의 이름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당신의 고통 속에 주저앉아 그곳을 영원한 거처처럼 꾸며서는 안 됩니다. 만약 그렇게 한다면 당신은 가해자에게 두 번째 승리를 안겨주는 셈입니다. 그들이 당신의 평화를 빼앗아갔다면 당신의 미래까지 빼앗아가게 내버려 두지 마십시오. 이제 조금 불편하지만 반드시 필요한 이야기를 해야겠습니다. 회복 과정의 일부는 당신이 그 위험 신호를 놓쳤다는 것, 당신 자신의 본능을 무시했다는 것, 어쩌면 진실보다는 환상을 선택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이것이 당신을 어리석게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당신을 인간답게 만드는 것입니다. 특히 감정적 방치가 당연시되고 사랑이 조건적이었던 환경에서 자랐다면 더욱 그렇습니다. 당신의 필요를 억눌러야만 애정을 얻을 수 있었던 환경이었다면 그 학대는 오히려 익숙하게 느껴졌을 것입니다. 그것이 옳아서가 아니라 이미 알고 있는 고통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간은 비록 고통스러울지라도 자신이 아는 것에 매달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제거는 당신의 마음이 상처받았을 뿐만 아니라 완전히 재구성되었다는 냉정한 현실 인식에서 시작됩니다. 여기에는 겸손이 필요합니다. 겸손은 나약함이 아닙니다. 그것은 진실을 회피하지 않고 똑바로 바라볼 수 있는 용기입니다. 나는 속았다. 나는 이용당했다. 나는 부서졌다. 하지만 나는 그곳에 머물지 않을 것이다. 나를 아프게 한 존재처럼 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책임이 등장합니다. 일어난 일 중 어떤 것도 당신의 잘못은 아니지만 이제 그것을 치유하는 것은 온전히 당신의 책임입니다. 아무도 당신을 대신해 그 일을 해줄 수 없습니다. 친구도, 상담사도, 당신의 다음 연인도 아닙니다. 오직 당신 자신만이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회복이라는 여정이 짊어져야 할 실존적 무게입니다. 당신은 벽돌 한 장 한 장을 쌓듯 하루하루 당신의 삶을 다시 세우기로 선택해야 합니다. 당신은 스스로의 부활을 설계하는 건축가가 되어야 합니다. 그 시작은 거창한 선언이 아니라 작고 규율 있는 행동에서 비롯됩니다. 당신이 있는 바로 그곳에서 시작하십시오. 아침에 일어나 잠자리를 정돈하는 겁니다. 그것이 당신의 트라우마를 고쳐주기 때문이 아닙니다. 한때 완전히 통제 불가능하게 느껴졌던 세상에 대한 통제력을 되찾는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영양가 있는 음식을 챙겨 먹고 산책을 나가고 1시간 동안 휴대폰을 꺼두십시오. 거울 속 당신의 눈을 다시 바라보며 말하십시오. 나는 여기에 있고
나는 소중하다. 이것들은 단순한 과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당신의 가치를 선언하는 행위입니다. 폐허 속에서 새로운 자아를 천천히 조각해 나가는 방법입니다. 이 과정은 고통스럽습니다. 당신은 많은 것을 애도하게 될 것입니다. 당신에게 상처 준 사람뿐만 아니라 그 모든 것을 견뎌냈던 과거의 당신 자신을 애도하게 될 것입니다. 잃어버린 세월, 쏟아부었던 에너지, 조종당했던 희망을 슬퍼하게 될 것입니다. 마음껏 슬퍼하십시오. 부활이 있기 전엔 십자가의 고통이 있어야 하듯 죽음 없이는 어떠한 변화도 일어날 수 없습니다. 당신 안에 무언가가 죽었습니다. 괜찮습니다. 그 부분은 죽어야만 했습니다. 이제 그 잿더미 위에서 더 강한 무언가가 태어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복수가 아닙니다. 누군가가 틀렸다는 것을 증명하려는 것도 아닙니다. 이것은 당신 스스로가 존중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과정입니다. 자신의 목소리를 배신하지 않는 사람, 완벽해서가 아니라 정직하기에 세상 속으로 고개를 들고 걸어나갈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결국 당신은 느끼기 시작할 것입니다. 극적이거나 하룻밤 사이의 변화가 아닌 미묘한 변화를 말입니다. 더 이상 아니오라고 말할 때 불안해하지 않는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누가 지켜보는지 의식하지 않고 웃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죄책감 없이 자신의 필요를 표현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성장이고 그것이 진정한 자유입니다. 그리고 가장 아름다운 부분은 그 누구도 당신에게 이 자유를 가져다 주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당신이 스스로 쟁취한 것입니다. 당신은 자신에게로 돌아오기 위해 발버둥 쳤습니다. 이제 그 누구도 그것을 다시는 빼앗아갈 수 없습니다. 당신은 마침내 당신이 누구인지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일단 당신이 누구인지 알게 되면 그 어떤 나르시시스트도, 조종자도, 학대자도, 거짓말쟁이도 다시는 당신을 무너뜨릴 수 없습니다. 이것이 당신의 새로운 이야기의 시작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그 이후의 삶입니다. 폐허가 아니라 재탄생입니다. 혹시 당신이 과거의 당신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예전의 나로 돌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하지만 그 질문 자체가 문제의 일부입니다. 목표는 과거의 당신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람은 이제 없습니다. 순진하고 희망에 찼으며 당신을 취약하게 만들었던 방식의 연약함을 가졌던 그 버전의 당신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비극적으로 들릴지 모르지만 이것은 동시에 기회이기도 합니다. 당신에게 남은 것은 과거의 복제품이 아닌 더 진실하고 회복력 있으며 통합된 자아를 재건할 기회이기 때문입니다. 그 과정은 치유나 용서, 심지어 통찰로 시작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책임으로 시작됩니다. 책임감은 피해자 의식의 해독제입니다. 학대의 피해자라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피해자 의식 속에서 사는 것은 당신의 주체성을 다시 한번 포기하는 것입니다. 학대는 한번 당신의 자율성을 빼앗아갔습니다. 두 번 빼앗기게 두지 마십시오. 마치 전쟁의 폐허 위에서 우리 부모님 세대가 벽돌 한 장 한 장을 쌓아 오늘을 이룩했듯이 당신도 당신의 삶을 그렇게 재건해야 합니다. 당신의 주변 환경을 정리하십시오. 당신의 공간이 혼란스럽고 방치되어 있다면 당신의 마음도 그럴 것입니다. 주변을 정돈함으로써 당신은 영혼을 정돈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당신의 이야기를 관리하십시오. 나는 회복 불가능할 정도로 망가졌어 라는 이야기를 스스로에게 하는 것을 멈추십시오. 그 서사는 유혹적이지만 거짓말입니다.
진실은 당신이 상처 입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상처 입은 것은 치유될 수 있습니다. 흉터가 남은 것은 더 강해질 수 있습니다. 책임을 지는 것은 비난을 감수하는 것과 다릅니다. 비난은 과거를 향합니다. 하지만 책임은 미래를 향합니다. 이제 무엇을 할 것인가? 당신에게 일어난 일을 가지고 무엇을 할 것인가? 라고 묻습니다. 절망과 냉소 속으로 무너지겠습니까? 아니면 더디고 고통스럽고 불완전하더라도 결의를 다지고 일어서겠습니까? 일관된 시간에 일어나고 당신의 몸을 돌보십시오. 당신의 목소리가 떨리더라도 아니라고 말해야 할 땐 아니라고 말하십시오. 당신을 오해하기로 작정한 사람들에게 더 이상 당신 자신을 설명하려 애쓰지 마십시오. 이 모든 것을 행하는 동안 당신은 오랫동안 묻혀있던 무언가, 바로 자기 존중감이 희미하게 돌아오는 것을 느끼기 시작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초석입니다. 자신감도 행복도 아닌 자기 존중감입니다. 일단 당신이 당신의 진실성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행동하기 시작하면 당신은 스스로의 가치를 인식하기 시작합니다. 누군가 당신을 선택했기 때문이 아니라 당신이 당신 자신을 선택했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자유는 책임의 부재가 아니라 책임의 결과입니다. 당신이 당신의 마음과 시간, 습관을 다스릴 때 당신은 더 이상 혼돈의 자비에 휘둘리지 않습니다. 당신은 더 이상 반응적으로 살지 않습니다. 당신은 주체적인 존재가 됩니다. 이 과정에서 당신을 지켜줄 가장 강력한 도구는 바로 경계선을 세우는 것입니다. 경계선은 당신을 세상으로부터 차단하는 벽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이 세상 속에서 똑바로 서 있을 수 있도록 지지해주는 기초입니다. 당신의 시간, 에너지, 감정적 공간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당신은 누구에게도 당신의 마음과 시간에 접근할 권리를 빚지지 않았습니다. 경계선을 세우기 시작하면 사람들을 잃게 될 것입니다. 당신은 이기적이다, 차갑다, 까다롭다는 말을 듣게 될 것입니다. 특히 당신의 경계가 무너졌을 때 이득을 보던 사람들로부터 말입니다. 그들은 당신이 변했다고 비난할 것이고 그들의 말은 맞습니다. 당신은 변했습니다. 당신은 더 이상 누군가의 불안감을 위한 희생양이 되기를 거부합니다. 그것은 잔인함이 아니라 명확함이며 온전함입니다. 당신을 진정으로 아끼는 사람들은 당신의 경계선을 불쾌하게 여기지 않을 것입니다. 그들은 그것을 존중할 것입니다. 당신의 아니오가 거절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스스로를 존중하는 법을 배우고 있다는 것을 이해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결코 쉬운 길이 아닙니다. 하지만 반드시 가야만 하는 길입니다. 경계선 없이는 당신은 타인의 역기능 속으로 흡수될 위험에 처해 있습니다. 생존은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당신을 파괴하려 했던 모든 것을 가지고 당신의 힘의 기초로 바꾸겠다고 결심하십시오. 그렇게 할 때 당신은 단지 치유되는 것이 아니라 초월하게 됩니다. 당신은 다시 일어섭니다. 과거의 낡은 자아가 아닌 더 용감하고 더 지혜로우며 더 온전한 새로운 자아를 재건합니다. 이것이 바로 목적의 힘입니다. 그것은 당신이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벽돌 한 장 한 장, 행동 하나하나 하루하루 쌓아 올리는 것입니다. 그러다 어느 날 뒤를 돌아보면 과거가 당신을 망친 것이 아니라 당신을 단련시켰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불길이 당신을 삼킨 것이 아니라 당신을 재련했다는 것을, 그리고 고통이 승리하지 못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당신이 그 고통의 의미를 스스로 결정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야말로 트라우마를 진정으로 초월하는 것입니다. 그것으로부터 도망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사용하고 그것으로부터 성장하여 다시는 같은 방식으로 무너질 수 없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당신의